인중축소 하면서 환자분 코끝 낮아질 거니까 코성형 같이 하셔야 돼요. 인중축소가 코끝을 내린다는 예상을 의사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 코수술 하고 싶어요. 근데 약간 인중도 기시네요. 이러면 코를 예쁘게 하면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인중이 진짜 너무 길어서 고민이다. 근데 코를 안 할 거야.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병조 원장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양악수술 전에 코성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성형 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거는 바로 인중축소고요. 우리가 인중이 긴 경우에 당연히 인중축소를 하는데, 이게 코성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성형만으로 인중축소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중축소를 하게 되면 피부 여유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코성형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성형과 인중축소 수술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중축소는 인중을 줄인다는 얘기죠. 입이 나와 있거나 인중이 길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길면 뭔가 입이 약간 좀 심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길면 뭔가 길쭉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인중축소를 당겨주면 뭔가 좀 더 꽉 차 보이고 야무지고 좀 더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어려 보이는 느낌이 좀 생기거든요. 줄이고 싶을 때 뭐 어떻게 줄이겠어요? 이게 여기서 피부를 잘라서 끌어올리면서 밑입술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 생기게. 이제 코성형이 근데 왜 굳이 내가 인중축소랑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코가 뭐 콧대, 코끝 을 생각하지만 계속 얘기하자면 비주와 여기까지 코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중의 길이는 결국은 코 인중의 시작과 입술까지거든요. 그래서 코가 이 인중의 길이에 연관이 있다. 코를 잘하는 원장님들이 수술을 잘 해놔서 비주와 비순각을 예쁘게 빼주면 여기 꺼지는 이 비순각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인중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나오고 입이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성형과 인중축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인중축소가 코 수술에 뭐 굳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인중축소는 이 코가 있으면 인중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국은 코 밑에 흉터를 숨겨야 되니까 이 인중 가운데 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 가장 깊은 자리에 이런 느낌으로 피부를 잘라요. 여기 밖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디자인을 자르면 위로 꼬매면 상승하겠죠? 그럼 이렇게 상승한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라냈어. 그러면 코끝 쪽에서 올 수 있는 피부를 자른 거예요. 그럼 나는 코를 높이고 싶은데, 그럼 비주편에서도 비주를 빼주고 싶은데, 고무줄이 늘어나야 되는데 고무줄 자체가 잘렸네? 그러면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생기죠. 그래서 인중축소를 할 때 이제 피부가 잘려 나가면 코끝, 특히 비주 쪽에 피부, 연관되는 피부가 일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한계가 생기고 코를 그만큼 높여주고 곡선을 만들어 주기가 굉장한 제약이 생긴다. 그래서 코성형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피부가 잘려 나가면서 새로 꼬매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절개 흉이 생기겠죠? 흉이란 조직은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 흉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앞으로 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 번 생긴 흉과 절제된 피부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인중축소를 생각하실 때는 항상 좀 더 신중하게 순서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인중축소까지 하려고 했는데 코 수술하고 그런 생각이 사라지신 분들도 계세요? 당연하죠. 인중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당연히 인중을 줄이는 인중축소가 더 강력하죠. 근데 그럼 코를 하고 나서 인중이 더 길어지냐? 이게 아니라, 물론 들창코처럼 하면 인중이 길어 보여요. 왜냐면 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즘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비주와 비순각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돌출시키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면 인중축소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인중 긴 것 같은데 요 정도의 느낌인 분들은 코를 예쁘게 해놓는다면 그냥 원장님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인중도 훨씬 짧아 보이네요. 이러면서 인중축소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성형은 어쨌든 인중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술이에요. 그렇다고 뭐 인중축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코수술을 안 할 거면 쿨하게 하면 되죠. 근데 코성형을 할 생각이 있다면 코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아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인중축소하고 뭐 코 수술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죠. 그럼 반대로 코를 먼저 했다 쳐봐요. 코를 빵 높여놨어요. 그럼 빵 높여놓으면 어쨌든 인중도 짧아 보이고 뭐 코는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럼 코가 잘 돼 있는데 인중을 이제 줄인다고 쳐봅시다. 그럼 잘라낼 때 원장님이 코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 피부가 팽팽하니까 한 요만큼만 자르면 되겠다? 감안하고 하면 돼요. 못 잘라낼 정도이면 인중축소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중축소를 하는 병원에서는 코성형을 함께 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중축소하면서 환자분 코끝 낮아질 거니까 코성형 같이 하셔야 돼요 하면서 실제로 인중축소와 코성형을 같이 하는 병원들이 꽤 있어요. 인중축소가 코끝을 내린다는 예상을 의사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중의 피부를 잘라내면 코끝이 당기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를 뭐 자가늑 같은 걸로 빡 세워놨다. 오히려 코가 튼튼하게 돼 있으면 인중축소를 해도 코끝이 별로 안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수술을 안 한 상태이거나 코가 뭐 비중격이나 귀연골 같은 걸로 되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다. 부드러운 상태에서 인중축소를 하게 되면 코끝이 딸려가면서 오히려 떨어지거나 처지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 걔를 또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코성형 자체가 인중축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성형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환자분이 상담하러 왔을 때 저 코수술 하고 싶어요. 이게 코를 하는 게 주된 원인이다. 근데 약간 인중도 기시네요. 이러면 코를 예쁘게 하면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코가 예쁘게 되고 비주가 나오면 인중이 짧아 보이니까. 근데 내가 인중이 진짜 너무 길어서 고민이다. 근데 코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인중축소 하세요. 이제 코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인중축소를 하고 나면 피부가 모자라서 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코수술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코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중축소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재수술을 안 하는 방향이다. 코수술 후에 인중축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기간을 저는 한 6개월 정도로 말씀드려요.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코도 자리 잡고 좀 피부 여유분이 생기고. 근데 그건 최소한의 기간이고 그냥 한 1년 정도 있다가 인중축소를 정말 하셔야 되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중축소를 할 생각이 있을 때에는 코가 튼튼할수록 인중축소를 하면서 코끝이 주저앉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코성형을 할 때 정말 좀 더 튼튼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가늑 같은 걸 이용하면 자가늑 연골은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인중축소에도 코의 모양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하게 인중이 길거나 돌출입이 아닌 이상은 코를 하고 나서 원장님 괜찮아서 인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훨씬 입 들어가 보이고 세련돼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잘라낸 피부와 흉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거를 후회하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코랑 인중을 같이 고민할 때는 저는 코성형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순서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병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